OM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개 없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사업과의 비교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무엇이 다른가?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뭐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효시라 하면 이제 아메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65년 정도 접어들었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기업에서 아메이 사업은 정말 다르다. 다른 기업하고 다르다. 뭐가 다른가? 첫 번째가 그분들이 인정해 준 첫 번째는 바로 인적 자원의 수준이에요. 바로 에이비어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에이비어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는 기업이 아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타가 공인한 기업의 기술력이죠. 천여 개의 그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제품 품질이 우수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천여 명의 거의 석박사 과학자들이 포진되고 있는 기업이 아마 다른 기업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꼽는다면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인데, 창업가 기업가 정신과 그 개성, 그리고 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이 세계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서 60년 이상 유지해온 기업이 아메입니다. 네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올해로 90년 역사를 하고 있는 7,500만 평 이상 뉴트리 농장,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연구 인력하고. 그래서 세계 건강식품, 기능식품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뉴트리라이트가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자부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로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인적 자원에 대한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이 있다. 다른 사업에는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60년 정도의 그 검증된 시스템이 아마 아메이가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등장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선 한국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플랜을 듣고 사업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상식대로 그다음에 자기 수준대로 세일즈 형태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가 이제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세일즈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싱킹빅 그룹이 그동안 주먹구구식 사업을 하지 않고 1997년도에 덱스테이거 시스템을 우리 김종인 사장님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미국에 갔다 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크게 성장해서 100조 이상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킨 그 배경에는 싱킹빅 그룹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많은 리더들을 배출시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이 20년 전에 이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그랬죠. 어느 L그룹의 10년 전에 어느 L그룹의 이 기업의 오너가 10년사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 트렌드를 읽고 변화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진정성을 가지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신뢰 기반으로. 세 번째는 스피디한 실행력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20년 전에 이미 우리 김종인 사장님은 이 미래 트렌드를 읽고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 그룹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유연함을 보이신 거죠. 두 번째는 이걸 바로 수용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수용을 잘 못했어요. 그때 에메랄드 이상이 한 15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들한테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김용학 계속 얘기하셨지만은 우리는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장님만 있으면 됩니다. 사장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김용학 사장님, 어, 아니다. 우리 미국의 덱스터 웨거의 시스템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그때 초창기였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래 트렌드 읽고 변화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김종인 사장은 가졌지만 우리 리더는 아직 사업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김종인 사장은 계속 1년 동안 그때는 오디오, CD 같은 걸 계속 사가지고 우리 리더한테 들어보라고 계속 그랬고요. 책도 사서 읽어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그때 그게 큰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1997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를 데리고 미국 애리조나주의 텍스타이거 펑션에 저희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직접 이 시스템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고 덱스터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적을 배출시켰는지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체험하게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사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 과거의 리더들, 특히 우리 총 리더께서 어떤 마인드로 어떤 고생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받아들였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어떤 문제점이라면 뭘까요? 이게 예, 다른 다단계와의 차별화 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눈앞에 이익에만 집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세일즈 방식으로 막 했었습니다. 그냥 이기적인 방법, 뭐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이죠. 이타심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퍼스트 정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눈앞이 가는 셀즈 사업이 첫 번째 과거에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초기에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 즉 시스템에 대한 이 무지했어.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1997년도 15명의 그 에메랄드 이상을 우리 김정 선생님이 데리고 미국에 가서 풍션에 참석했던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P라는 그룹이 한국에 E 그룹이 있었는데 E 그룹이 우리 그룹 더 컸었어요. 근데 시스템이 없어서 컸었어요. 그때 분위기로 막 그냥 성장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이 안정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얼마나 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크게 느꼈던 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있다면은요.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어떤 인식 부족이죠. 예. 음. 이 관계에 비해서 그냥 우린 물건을 팔으면 된다. 우리는 세일즈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서 뭔가 인간관계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이 고객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초창기는 좌충우돌하면서 사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지만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우린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많이 얘기를 나누는 편입니다. 네 번째는 무리한 사재기를 강요했어요, 초창에는요. 그냥 핀 가기 위해서 3개월 만에 SP를 막 가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3개월 만에 SP 갑니까, 이게? 그죠?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막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 그룹이 다 사라진 거죠, 이런 부분. 뭐 다섯 번째가 있다면, 전업을 강조했었어요.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좋은 직장 그만두게 하고 이 사업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업을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사업도 잘 안 되고 회사도 잃고 그런 과거의 어떤 전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별 특징을 본다면 첫 번째는 1세대의 그 마케팅은 방문 판매였었어요. 2세대는 다단계 판매, 3세대는 소비자 중심의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내 생활비도 매출을 잡아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 4세대라 한다면 이제 쌍방향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컴퓨터의 통신 발달로 인해서 소비 행위와 사업 활동이 첨단화되는 이런 과정. 요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세대별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의 어떤 필요성. 시스템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고 일관성 있게 가르쳐서
목적을 이루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과학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덱스터 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덱스터 예거는 제가 이 덱스터 예거의 시스템을 오랫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이제 또 새로운 느낌을 받아요. 정말 거의 이분에 58년을 사업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이 사업을 60년 가까이 하신 분의 어떤 그 내공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을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5년 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나요? 계속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4, 5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성공 방정식을 만드신 거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수천 명의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탄생시키는 어떤 시스템을 이 만드신 분이 덱스터의 겁니다. 정말 그 세계 최고 큰 그룹을 가지고 있고 가장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국제 스폰서로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사 사업가, 이 자녀들이 이 사업을 물려받아서 지금 회사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우리 김종인 사장님하고 우리 탑 리더들이 그땐 뭐 에메랄드 이상 다이아몬드까지 해봐야 15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을 이제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도 참, 예, 과거에 어떤 생각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거의 뭐 1997년도니까 몇 년 됐나요? 거의 뭐 한 30, 27, 8, 25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좀 그냥 좀 그냥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스템이 탄생되기까지 그냥 쉽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 그래서 LA까지 가가지고 LA에서 아리조나주로 가는데 정말 버스로 8시간을 타고 가더라고요. 거의 다 세네 시간은 뭐 그냥 이 사막이야, 사막. 그렇게 세네 시간 달리는데도 산 하나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막을 달리면서 뭐 그때는 그냥 우리가 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차도 좋은 차를 빌려서 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를 빌려가지고 왔는데 버스 가다가 빵꾸가 나가지고 정말 사막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사막의 생태계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그림에서나 보고 TV에서 보는데 아, 사막에서 그냥 차가 고장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막에 이 선인장 우리 온실에나 키우는 선인장들이 뭐 3m, 4m, 5m 기본이에요. 이런 그런 큰 선인장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기해가지고 선인장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 선인장 내에 그 정말 희귀한 새들이 거다 알을 품고 새끼를 이 까가지고 이 저 먹이를 줘다 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요. 저는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그게 이제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막지대에 사람들이 앉아서는지 몰라도 꿩도 굉장히 많고 뭐 꿩이 날아가는데 가보면 그냥 꿩이 알을 품고 있다 날아가는 것도 봤고 참 신기한 모습을 저희가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보면서 대표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버스를 고쳐서 이제 아르조나 도착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각 미국의 각 도시마다 한국 음식점이 많았지만 그때는 한국 음식점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희도 미국에 대한 어떤 체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뭐 한국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었죠. 한국 식당도 없었고 그게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위, 위장이 국제화돼 가지고 어디 가든지 좀 먹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걸 미국 가서 음식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딱 하나 맞는 게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들 먹어봤던 게 있으니까 그 맥도날드 햄버거만 일주일 내내 콜라하고 먹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 햄버거는 입에 대지도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 입에 익숙한 그런 입맛이 한국에 와서 한 달 지나니까 또 먹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그 펑션을 보면서 그 미국의 다이아몬드들이 세미나 하는 모습 봤고 덱스터가 메시지 전달하는 것 모습도 봤고 같이 참여하면서 공유하면서 우리가 아 정말 시스템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시스템 공부를 시켰던 것이죠 이게. 그럼 이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인쇄 수입이 구축이 안 돼요 이게. 음. 결국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인쇄 수입 구축이잖아요 이게. 어, 우리가 쉬어도, 우리가 놀아도, 어, 시스템 돌아가면서, 어, 그룹이 커지고, 어, 평생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게 인쇄 수입인데, 이 인쇄 수입 구축의 그 근간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제, 인쇄 수입이 바로 이 복제가 이제, 복제의 원리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 성공학에서는 우리 예, 수학 공식을 배우듯이, 이 우리가 이 시스템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 리더들이 어떻게 복제해야 될까? 왜 나는 사업자가 잘 안 나오고 왜 소비자가 잘 안 나올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될 것이요. 왜? 이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 다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다 여러분들 리더시잖아요. 이 리더에게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 누군가가 내가 영향력을 미쳤을 때 그분이 내 얘기를 듣고 믿고 따라주는 분.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저분은 정말 신뢰성이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분이 이런 사업을 해?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볼까? 알아볼까? 난 제품 한번 써볼까? 이게 바로 신뢰죠. 신뢰에서 올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스폰서하고 오랫동안 사업을 한 스폰서의 어떤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면서 지혜를 터득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힘이 또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계속 지식을 쌓아나가는 거죠. 전문가의 지식을. 여러분 제품 공부도 하시고 쇼도 플랜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많은 책과 오디오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들을 소비자나 사업자를 만나면 설명을 잘해서 야 정말 전문가답게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내 영향력을 미쳐게 되는 거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저기 뭘까? 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한 분들이 생각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반복 만나면서 그분에게 이 사업을 제대로 이 전수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가 됐고 또 앞으로 나오는 분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 리더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리더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리더의 영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지식이요. 두 번째는 스폰서와 함께 이 업라인이나 스폰서와 함께 관계를 터득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 지혜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정말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다면은 믿음을 주면서 주변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왔다면 아마 그거 하나만으로도 뭐 제품은 그냥 쓰지 않을까. 사업맨십에 두려워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리더들이 좀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인쇄 수입의 구축에는 두 축이 있어요. 이게 사실 목적이 이거죠. 위스와 뎁스가 있는 거예요. 뭐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위스는 어떤 폭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업 설명하고 열심히 제품 전달하면서 소비자를 만들어가면은 위스가 커지는 거예요. 어. 그 대부분 초창기에는 사업을 초창기에는 PT가 되기 전에는 이 위스밖에 생각이 잘 안 나요. 뎁스라는 걸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SP 되고 GP 되고 PT 되고, 이제 그룹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그룹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때는 진짜 이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아마 위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글을 막 증가시키게 되면은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한 내그 내가 계속 뎁스를 해가지고 깊어지는 것보다는 한 예, 여섯 내그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12%, 9%, 15%, 18% 이렇게 포진돼 있으면 1,000만 PB 되면 내가 수입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스만 열심히 하면은 돈 되고 사업이 되는구나 착각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이건 인쇄술이 구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의 노력으로도 가능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위스는 나의 노력으로 가능해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위스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쇼도 프렌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 제대로 공부하시면은요, 소비자 나와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 뎁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그룹이 나왔을 때, 어, 그때는 뭘까? 이 뎁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위스는 수입이 많아지고 내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뎁스는 뭐냐?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이죠. 그룹이 계속 다이아몬드 나오게 되면 이게 뎁스야. 그죠?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나오고 한 그룹이 나간다면 이게 뎁스가 계속 깊다 그러죠. 이런 그룹이 된다면 굉장히 안정이 돼요. 그룹이. 그렇기 때문에 내구 깊이에 따라서 뉴핀들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인쇄 수입의 구축되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거는 어디에서 이게 가능한가? 바로 시스템에서 나와요. 음. 두 번째는 팀워크에서 나와요. 세 번째는 스폰서십에서 나와요. 네 번째는 그런 문화의 절대응정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갖춘 그룹이 싱킹빅 그룹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누차 많이 얘기 들으셨겠죠, 이게. 그래서 워런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것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 이 얘기를 아마 우리가 매번 들으실 겁니다. 이건 뭘까? 어, 바로 시스템이 있는 그룹, 시스템이 있는 그룹, 시스템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뎁스를 시키는 사람, 스폰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지혜를 터득한 사람, 그다음에 이 한 팀이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팀이 함께 하면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도와줘가면서 하는 팀워크, 그다음에 스폰서십, 많은 지혜를 터득하고 스폰서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그리고 절대 긍정의 그룹 문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이뤘을 때 이 뎁스가 되는 거예요. 그룹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싱킹브로크의 하이핀들이 밑에 계속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이 시스템이 잘 정착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다른 다단계와의 차이입니다. 어, 다른 다단계, 오늘 다른 다단계와 네트워크와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인데 다른 다단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차이는 뭐냐면 차별화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시스템 속에 인적 구성, 저기 인적 구성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른 사업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 3년 반짝하다가 아메를 초월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다 그래서 다. 아메를 초월한 기업이 없어요. 아메가 60년 이상을 계속 세계 최고의 그 기업으로서 왔고 한국 암에서도 우리 한국 암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차별화된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을 따라주지 못하고 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예, 뭐랄까요? 팀, 시스템, 스폰서십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죠. 이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우리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배워 나가게 되면은 팀워크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AI가 이제 그 가동이 되면은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가능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 블루베리 농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동네가 있어서 들어가 봤을 때 천 평이 넘는데 수천 그루의 블루베리가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사람 한 사람이 관리해. 어. 그거 좀 깜짝 놀랐어요. 옛날 같으면 벌써 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고 막 그럴 텐데 한 사람이 다 관리해요. 다 그냥 AI가 다 관리하더라고요. 응. 반도체? 칩도 다 자동화 시스템이 다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우리 리더들도 시스템이 복제된 리더가 많을수록 내구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 지금 과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내용의 핵심은 이제 시스템의 정신세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음. 그럼 결국은 사업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룹도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죠. 관계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덱스터가 시스템의 정신세계 다섯 가지를 이렇게 강조했을까? 어.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한 제가 이 다섯 가지를 또 공부하면서 또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 특히 뎁스를 위해서는 덱스터가 강조한 다섯 가지 사항을 주목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뭘까? 러브, 사랑하라. 음.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나온 얘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 왜 나도 왜 이렇게 못났나 스스로 생각할 때 많지만은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가족과 배우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덱스터 예고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어.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고 배우자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소비자를 사랑하고 파트너를 사랑할 줄 아냐 이거예요. 예. 세 번째는 스폰서와 파트너를 사랑하라. 음. 네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직장과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친구들, 그다음에 국가의 애국심까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랑에 대해서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베일런트 교수가 행복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 사랑하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 얘기가.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자기 자신, 가족, 이웃, 그리고 자연으로 넓혀가는 것이 사랑이다. 이랬어요. 이분 얘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뭐 누구라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의 어떤 이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 감명 있게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 그 종교 지도자도 사랑을 깨닫는 데는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60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60년이 걸렸다는 얘기가 참 이게 그냥 우리가 들을 얘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배려, 겸손, 책임감, 신뢰 중요성을 한번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특히 약속 지키는 것은 신뢰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덱스터 예고께서 니치와 덱스터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음. 그래서 제이밴드 회장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호흡이 잘 맞았던 것은 니츠와 제이벤 앤들이 니츠하고의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응. 그런데 니츠와 제이는 성격이 완전 대조적이에요. 응. 서로 보완해주는 이상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치 데보스 사장님은 내성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관리 쪽으로 주로 담당하셨고 아니죠. 해변 회장님은 니치디보 사장님은 거의 외향적인 성격이고 주로 이제 세일즈 마케팅 쪽으로 그 담당을 어, 하셨던 거로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완전히 성격이 정반대인데 어떻게 이 조화를 이뤄가면서 오늘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65년 동안 이끌어왔는가, 60년 동안 이끌어왔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제이벤 핸다 회장님이 그랬어요. 이것이 아메의 이 가장 놀라운 성과를 그 거둔 원인이다. 이게 뭘까?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다. 그러니까 둘이 뭐 마찰도 많이 하셨지만은 한 분이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니치도 제이도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설사 그것을 진행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책임을 묻지 않는 그 불문율 그 두 분만의 어떤 그런 불문율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소비자나 파트너십 스폰서 파트너들하고도 이런 어떤 이 창업자의 정신을 이어가 나간다면은 좋은 그룹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겸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느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나 이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 저도 이제 보니까 너무 이 좀 새겨드려야 할 내용 같아서 좀 메모를 해본 내용이 있습니다. 어,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새가 살아있을 때는 개미를 먹지만 새가 죽으면 개미가 새를 먹는다. 시간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예, 겸손하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에. 예. 당신이 인생을 만나는 누구든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지 마라. 그런 글귀가 있거든요. 나는 그 글귀를 보면서 지금도 하나의 교훈으로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 나는 중학교 때 시골에서 이제 수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공부를 왔는데 어디 묵을 데가 없으니까 이 오촌 당숙집에서 기거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국은 당숙이 어, 다른 이유라고 이유를 대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나를 내보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많이 먹었겠죠. 어. 그래서 어, 저는 다른 이유를 붙였지만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어, 쌀도 많이 갖다 주지 않는데 밥을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내가 미웠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어린 마음에 지금도 큰 상처를 받고 지금도 그 집을 근처도 안 가요. 봐서 50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안 갑니다. 음. 그때 그런 어떤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식사비는 절대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어. 어디 가든 식사비는 제가 많이 내고 또 이 내가 먹고 싶은 것 정말 먹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에 됐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나는 절대 이 아이들, 어린이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그냥 아이들한테 정말 상처 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가슴속에 가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신이 힘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기억하라. 시간이 당신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 한 해의 나무가 100만 개의 성냥을 만들 수 있지만 100만 개, 100만 개의 나무를 태우는 데는 성냥 한 개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최근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다 매스컴 때 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아시안컵 이 4강을 제가 새벽에 이제 잠을 설치하면서 봤는데 어쩌거나 이 4강에서 이제 탈락이 되고 말도 많았잖아요. 뭐 선수들끼리 어떤 그 갈등을 겪었던 이야기, 감독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이제 4강이 탈락이 되면서 많은 게 회자됐습니다. 크리스만 감독의 그 행태와 이강인 선수의 그 이탈을 보면서 아마 이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축구 선수라 하더라도 어,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 이미지가 추락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KT 광고까지 내려오고, 그 소속팀에서도 퇴출당할 뻔했고요. 모든 광고 다 내려. 음.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선수의 얘기만 아닙니다. 제가 늘 저도 뭐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도 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도 사람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폰서의 관계, 파트너의 관계, 또 소비자의 관계, 그렇죠? 항상 우리는
아, 평생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떠나서도 이렇게 잘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저는 진짜 입이 닳도록 강조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내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 2세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3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룹에도 영향을 미치고 형제국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와 축구도 잘하는 선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축구를 잘하는 선수와 축구도 잘하는 선수가 무엇이 다른가를 차이점 찾아야 돼요. 사업도 잘해야 되고 인간의 존엄성, 인간적 존엄 정신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 단기간의 이익을 보지 말고 정말 장기적으로 유퍼스트 하는 마음으로 이타심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 총리덕께서 계속 우리들한테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희생이죠. 니치디보 사장의 어록에 이렇게 보면 내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고 파트너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 파트너를 돕다 보면 나에게도 성공하게 되는 비즈니스가 된다. 이 얘기를 니치 디보 사장의 어록에 보면 이런 얘기는 봅니다. 그래서 희생하라? 그냥 모든 걸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쩌거나 정말 이 파트너들을 헌신적으로 도우라 이런 뜻이겠죠. 이게 이게 계산이 깔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뭐 예전에는 짧은 시간에도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성취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제품도 많고 그런데. 제품은 옛날엔 뭐 우리가 40가지, 50가지 했는데 피노압이 어, 성취했고 했는데도 그때 다단계 피라미드를 다 들어가면서 사업했는데도 우리는 리피닝 성취자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취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제품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정보도 많은데 왜 이렇게 리핀들이 많이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은 예전에는 다른 거에 한눈 팔 게 없었어요. 오로지 우리 스폰서의 중심으로 그냥 쫙 그냥 하나로 내려갔어요. 어. 밤 10시에도 송파로 모십시오 그러면 그냥 다 쫙 모였거든요. 그런 경험 몇 번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아메이 사업이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언론에 막 노출됐다. 내일 9시 뉴스에 아메이가 나옵니다. 나쁜 내용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이 뉴스를 들으면 우리 김종인 사장님은 8시에 리더 미팅 소집을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전부 서울로 보이라고. 그러면 그 리더들이 정말 밤 10시에, 한 8시에 전부 우리 이 송파 교육장으로 모여가지고 그 뉴스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어,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봐 한 12시까지만 리더 미팅 하고 그런 기억들이 몇 번 납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수없이 겪어냈거든요, 이게. 어. 그러면서 이제 싱킹비 그룹을 여기까지 이제 키워온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잖아요. 없는 대신에 왜 어려울까? 제품도 많은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너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교과서 좋은 교과서 참고서를 뭐 100권 있다고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참고서 세 권을 완전히 소화를 해가지고 응용할 정도 능력이 되면요.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온다고 다 풀어나가야 되듯이 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여기 시스템에 나오는 얘기 유의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음. 그래서 뭐 SNS에 들어가서 뭐 한다든가 텔레그램 들어가가지고 어느 그룹이 잘하는데 못하는데 이거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혼란이 옵니다. 암에서 한 복제 비즈니스예요. 복제 혼란이 오게 되면 내 손해야. 내가 안 돼. 나만 손해입니까? 내 파트너들이 다 나 때문에 파트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음.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다양한 SNS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정보에 여러분 민감하면 안 돼요. 여기 시스템을 배운 대로만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가면은 빨리 성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과거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아.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실패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주변에 늘려 있어요. 사업을 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처음 사업자님 들으면 너무 좋은 거죠.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해봐야지 했는데 집에 가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죠. 너 한번 해봤냐? 너 이제 하냐, 너? 나 그거 한 2년 해봤는데 너 해보나 마나야. 너 괜히 시간만 낭비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직장에 잘 다녀. 이 얘기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 흔들려요.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흔들리면서 안 나오게 되고 전화도 안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다른 사업하고 다른 점이요. 이 네트워크 사업이요. 네트워크 사업은 창의적인 머리를 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성공하고 우리 같은 직장인 성공하겠습니까? 머리 좋고 창의적인 사람이 성공을 해야지. 우리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 상식을 거부하는 빈스야, 이 사업이. 그래서 달라요, 이게. 그래서 시스템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정보에 노출이 돼가지고 자기가 힘이 들어. 그걸 다른 형제그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라인도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게 그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정말 이 60년 이상의 검증된 이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내가 복제해서 그대로 내가 어떤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나가는 분들은요, 맨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서 아마 리더들을 복제시키면서 나를 복제하면서 파트너 똑같이 복제하겠죠? 그럼 어떤 저항도 받지를 않게 되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참고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를 보고 하자, 이제.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요즘 직장, 뭐, AI, 로봇이 다 하고 있는데, 뭐, 직장,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뽑지를 않아요. 지금까지는 퇴직 안 하고 직장을 잘 하죠? 왜냐면 기업의 오너들 보면요. 자르지는 못해.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경기가 지금 아주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나야 되니까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조정 하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다시 뽑겠냐? 안 뽑아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대부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요즘 AP 가면은 낮에도 이 삽자들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내 남편이 직장이 불안한 거야. 내가 어디 취직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해봤던 분들이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 사업을 이제 한번 진짜 알아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불경기에 우리가 네트워크 키울 수 있는 아주 찬스예요. 여기에 주눅 들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내년쯤 되면 이제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 기업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기업이 다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데 무슨 사람이 못 필요하겠어요? 안 뽑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급여도 많이 주고 보너스 많이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제품은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커진 상태에서 제품을 많이 쓰게 되니까 내 보륨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소비자도 만들어가야 되지만 오히려 네트워크를 키우는데 위스를 키우는데 또 시스템을 철저하게 여기 신봉하면서 뎁스를 함께 해나가는데 헌신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폭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여러분들 10년 이상을 모의 사업을 해야 돼요. 자자손손 이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10년 후에 되면 어때요? 20년 후에 되면 어때요? 예. 에메랄드를 20년에 된다 하더라도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업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수익, 3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시면, 10년 만에 다이아몬드, 20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시면 25년 후에 직장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완전히 제로로 떨어지는 것도 봤잖아요. 예. 거기서 1원, 4원, 1원, 2원, 4원, 8원, 16원 이렇게 나갔을 때
1년이 돼도 2048원밖에 안 돼요. 근데 23개월째 되면은요, 이 네트워크는 배수 연료하면 400만 원이 되고 직장 수입은 3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뭐야? 네트워크가 더 커지는 때, 그때서야 이 네트워크의 위력을 느끼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업을 한 사람은 이론을 받기 시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3개월 이후에, 물론 이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23개월 이후에 이 네트워크 배수원이 커졌을 때 그때 딱 느껴지잖아요. 그땐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평생 보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을 하면 달인이 된다 그래서 달인이 되면 FC 정도 되겠죠. 20년 이상 하게 되면 명장, 명인, 인간분해자 거의 그 축에 들어가. 크라나무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20년 후에 다이아몬드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 평생 증가되는 수입을 받게 되는데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을 간 사람 많이 봤어요. 맨 처음에 수입을 꽤 많이 받아, 거기서. 2년을 못 가게 다 그만두더라고. 회사가 그만두든지 아니면 본인이 힘들어서 그만두든지 어떤 사람 죽은 사람도 있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기 있으면은 에메랄드 수입만 돼도 뭐 1억을 평생 받는 거 아닙니까? 어, 부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손해입니다, 이거. 어? 음. 투자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것도 똑같아요. 장기 플랜을 하세요. 장기 플랜. 옳은 일을 장기적으로 하세요. 그럼 반드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서비스예요. 봉사입니다. 음.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중심 이동을 해라.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인격이 형성되고 사업도 빠르게 강하게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덱스터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장 빨리 취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덱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본래 자본주의의 그 논리는요,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타심이 아니야. 자본주의의 원리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부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기업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남 잘 되길 바라는 그런 기업 없어요. 유일하게 아멘 비즈니스만 윈윈 사업이야.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 이 세상이 다 남이 죽어야 내가 잘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는데 어떻게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고? 이거 이해하는데 뭐 짧게는 믿음을 갖게 되면 뭐 한 달 안도 오고 2개월만도 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50년도 걸려 이거. 그래서 암의 비전 보시는 분 자체가 저는 뭐라고 했냐?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암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저는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라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5년, 10년, 20년 가보십시오. 여러분 하는 사업이 얼마나 값진 사업인지, 얼마나 가치로운 사업인지 그때 아시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가치로운 사업이 못 느낀다면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됐는데 굳이 이 사업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그냥 여러분한테 맡기고 다른 거 하지.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 행복해. 우리 니들 만나면서 도와주면서 성공하는 모습 봐서 너무 행복한 거야. 왜? 니치가 그렇게 가르쳐줬고, 덱스가 그렇게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가치로운 사업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너무 행복해요. 성공한 사람 지금 다 그런 모습으로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는 릴레이션, 우정이에요. 관계 쌓는 거예요, 관계 쌓는 거. 인간관계는 우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아주 깊은 우정이 피트를 만든다 그랬어요. 요즘은 이런 걸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친구가 다. 요즘 아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아메 얘기하면요. 사람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만나고 전화도 안 받아. 어디 뭐 취미 생활을 간다 하더라도 거의 1년 이상을 어, 사귀어야 돼요. 이게. 저도 뭐 테니스도 지금 치면서 사람을 많이 사귀는데 1년이 됐는데도 아무 얘기 안 해요. 제품만 제가 필요한 사람 전달해요. 음. 제가 저 용인에 보면 용인 그린 대학이 있거든요. 용인시청에서 운영.
운영하는 농업인 양성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거기도 들어갔어 제가. 사람 좀 살펴보려고. 1년을 다녔는데도 친하긴 친해지는데 이 삶 얘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1년을 다시 배우려고.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장기적으로 그냥 관계십을 잘하게 되면 언젠가 나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품 얘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업 얘기도 하게 되고 그분이 어렵잖아. 직장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수입원도 만만큼 하고 근데 나하고 1년 이상 만났던 저분은 이 사업을 하면서 여유롭게 사는 모습, 여행 가는 모습, 그다음에 수입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덱서이가 이런 걸 오랫동안 사업하시면서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공유 경제는 나눔이고요. 협력 소비잖아, 아메리카. 네트워크 마케팅은 협력 소비야. 예. 그 속에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쩌거나 사람이 중심이 돼 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야. 기계가 중심이야. 천재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비즈니스야. 그래도 그걸 연구하고 개발한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로 관계 사업이야. 이게. 마지막으로 노예아트입니다. 충절이라고요. 시스템에 밀착한. 텍스트에 가르치면 개인적인 욕구보다는 파트너와 스폰서, 업라인 스폰서를 나 위에 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 위를 둠을 기억하라. 바로 스폰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요 얘기를 듣고 예전에 저 한 게스트를 예전에 이제 리핀 성취가 게스트를 많이 다녔잖아요. 저희도. 어느 그룹에 갔는데 질문을 하더라고. 게스트 다 끝났는데 질문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하시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스폰서가 10년 안에 손아래 동서인데 스폰서십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 여러분들,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그때 나는 사업가라 그랬어요. 나는 사업가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그룹과 내가 성공하는 더 중요합니다. 시스템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덱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적으로 만날 땐 너니 나니 하고 형님 동생 하지만 사업으로 만날 때는 반드시 나는 스폰서 그리고 파트너. 그렇게 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그래서 스폰서는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한테 시스템대로 하면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파트너가 그들을 복제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내가 한 사람한테 스폰서가 나의 관계없이 정말 내 스폰서십을 가지고 나의 성공과 내 파트너 성공을 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시스템대로 한다면은 내 파트너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대로 복제하는 건데 왜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게? 어? 그래서 그때 뭐 시스템에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은 중국의 유명한 그 이 지도자 있죠. 등석평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흥묘론 백묘론 얘기하신 분입니다. 중국을 정말 예, 대국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뭔 얘기해요? 그 유명한 말. 검은고양이든 신고양이든 그게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흑묘는 백묘이야. 어, 검은 흑자에다가 고양이 묘자야. 음. 자,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면서 자존심도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사업을 했었을 때, 그 시스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제 은행에서 책임자로 있었을 때, 그 책임자라는 직책 위에 아메를 올려놓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 제로베이스로 놓고, 아메이 3% 하는 마음으로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그때 나의 사회적인 경험이 가미되면은 난 더 크게 성공한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성공하는 데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 내와 내 파트너 성공시키는데 뭐가 중요한 건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잠깐 마지막으로 향후 미래 사회 트렌드에 대해서 한 2, 3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어, 띵킹백 그룹에 대한 그 그룹의 시작에 대한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얘기고 시스템의 그 더 매직 오브 싱킹빅 책에서 또 우리 싱킹빅 시작됐다는 얘기, 빅드림, 그다음 빅 비즈니스, 빅 석세스, 그다음에 정신적인 절대 긍정.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 미래 사회 트렌드에 도 잠깐 언급을 하고 마칠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업성계가 아주 보편화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주변에 이제 유명한 식당 나가면 다 이제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쓰지만은 그 이 가게를 운영하는 건 전부 3대, 4대가 다 모여서 하더라고요.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은 가업성계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맞는 비즈니스라면 앞으로도 영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선진국에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압승계가 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집, 주, 락. 어, 직장과 주택, 사는 곳이 같은 공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같은 공간에서 즐거움까지 찾는다면 거기 정착해서 살 수밖에 없다. 어. 자, 우리는 집에서 홈미팅도 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들하고 요리도 해 먹고, 즐겁게 또 사업도 해요. 직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분당 AP가 직장은 아니거든요. 예, 그죠? 직장이 내 집도 될 수 있고 파트너 집도 될 수 있는 거야. 집에서 즐겁게 우리가 먹으면서 바르면서 또 건강해져가면서 즐기면서 하는 사업이야. 이런 사업이 정착되는 사회가 온다. 예, 그런 지역이 이제 앞으로 발전한다. 세 번째는 맞춤형 비즈니스가 대세다. 이거는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맞춤형 비즈니스가 대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맞춤형 비즈니스를 60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고객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데모도 보여주고 고객 찾아가가지고 뉴트리도 설명해주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4월부터 이제 우리 이제 이 마이크로 바이오 쪽으로는 이미 돼 있고요. 그로잉맥 됐고 그다음에 윌리스 앱이 이제 본격적으로 4월부터 시작되게 되면은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고객들 만나가지고 건강도 체크해드리고 그다음 미용도 체크해드리고 그다음에 영양도 같이 체크하면서 정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그런 비즈니스. 이런 게 이제 맞춤형 비즈니스에도 우리 사업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앞으로 이 우리 사업은 계속 사업가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소비자들은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정말 이 소비자는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 정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가 다른가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도 되겠지만은 반복 들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들고 있고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제 강의를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